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디지털 기기 하루 종일 사용하시죠? 자리에 일단 앉으면 컴퓨터부터 켜고요. 업무를 하면서 채팅이나 검색도 수시로 합니다. 또 이동할 때조차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가 바쁜데 이러다 보면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아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피로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디지털 기기를 끊는 디지털 단식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도 김해시의 경우에는 매달 셋째 수요일을 디지털 단식의 날로 정했다고 하네요. 수박 고를 때 T자형으로 남아있는 꼭지에 물기가 남아있는지 여부로 신선도를 가리는 게 통상적입니다. 근데 정부가 이달부터 꼭지를 끄는 수박을 유통하는 걸 활성화하는 데 나선다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 이 꼭지의 상태와 당도는 별 상관이 없고요. 또 꼭지를 끊으면은 비용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위기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5, 6월에 만기가 되는 국제통화기금 IMF 부채 25억 유로에 대해서 디폴트, 그러니까 못 갚겠다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자금 지원을 끊지 않게 하려는 벼랑 끝 전략이기도 할 것 같고요. 실제 국고가 바닥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럽 경제에는 당장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끈답니다. 생생경제가 마련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거금 주고 산 스마트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돌려받는 경우가 없는데 분실된 폰은 대부분 중국 같은 해외로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내 폰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2부에서 이 분실폰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을 직접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전자상거래하는 쿠팡이라는 업체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자체 배송, 로켓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토부가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아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쿠팡 측은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더욱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부에서는 국토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언론 최초인 것 같은데요. 쿠팡 부사장 직접 연결해서 로켓 배송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넷파키즈.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올랐나요? 예, 오늘도 올랐습니다. 예. 오늘은 코스피가 8.24포인트, 0.39% 상승해서 211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요? 예. 9.47포인트, 1.38% 상승해서 694.4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오늘도 3,195억 원어치 주식을 사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3,3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외국인이 38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었고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230억 원 정도 주식을 매도하면서 시장의 상승은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모두 외국인이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계속 오르고 있는데 기관은 왜 이렇게 매도 매물을 내놓는 걸까요? 두 가지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기관에서 매도를 내놓는 주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투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 자금의 환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파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승장에도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파는 부분, 이런 점들이 이제 기관이 오히려 장을 나쁘게 본다, 이런 오해를 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증권사들도 지금 다시 올해 코스피 지수 전망치 바꾸느라고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이 좀 부담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올해 상단을 한 예. 2,150에서 2,200 정도로 상정을 해놓고 있었는데요. 4월 들어서 가파르게 오르면서 2,150선에 바짝 다가서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단 조정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다 보니까 네. 장이 고평가다,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중에서도 보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나 업종은 좀 조정을 받고 그렇지 않은 종목 업종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어땠나요? 오늘은 골고루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어제 네. 같은 경우가 이제 순환매 장세의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오르지 않았던 업종을 꼽아라 그러면 은행, 자동차, 그다음에 유통업종이었는데 어제는 그 업종들이 다 올랐고요. 그랬죠. 예, 그런 가운데 어제는 이제 화학 같은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화학주들이 상당히 모양새가 좋았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라고 불리었던 어제도 올랐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오늘도 4% 넘게 오르면서 예. 시장을 주도했으니까 기존의 주도주들이 오늘은 다시 한번 힘을 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종목들이 또 계속 가주면은 시장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코스닥 쪽은 어땠나요? 코스닥 역시 어저께 조금 좀 차익 실현 매물들로 인해서 좀 주춤했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기지개를 켜서 올랐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른 종목들 따져보면은 그동안에 올랐던 바이오, 제약 이런 업종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일정 부분 게임까지 가세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코스닥 역시 가던 종목들, 가던 업종들이 더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게 과속 방지턱 이런 거를 만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히려 지금 같아서는 그런 게 없다는 점이 좀 불안스럽기도 합니다. 예. 당분간 이번 주,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특별한 이벤트가 대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적만이 문제인데요. 실적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시장에 악재보다는 호재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네. 이 속도를 방지해줄 만한 턱이 없다는 점, 이게 또 너무 낙관론을 확산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하기 해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룡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조금 둔화된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 얘기를 첫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예.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 경제는 감기 든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미국의 자리를 이제 중국이 대신한 것 같습니다. 이 중국 경제가 과거 한국과 밀접한데요. 중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크게 밑돌았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4조 667억 위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500조 원 정도가 되는 규모인데요. 네. 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예, 한국이 GDP 성장률이 지금 3%가 될 거냐 말 거냐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 꽤 괜찮은 거긴 한데 네. 이 시장의 전망치라든가 예년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수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올해 전체가 아마 7%대 성장을 7%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딱 하단에 맞춘 거잖아요. 지금 1분기가. 예. 네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전망치를 좀 비교해 보면 좀 아실 텐데요. 작년이 1분기에 7.4, 2분기 7.5, 3분기 7.3, 4분기 7.3, 7% 중반대를 쭉 유지를 했는데 올해 첫 분기가 7.0%였고요. 네. 이 연말까지 가면 시장 이 은행이라든가 국책연구소 등이 7%가 안 될 것이다. 6.9%를 예상한 데도 있고요. 6.85 뭐 이렇게 좀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곳이 많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6.8%, 내년에는 6.3%로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이 지표 마사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네네. 좀 맞춰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네. 7%만 해도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얻지 못할 게 상당히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7% 하단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이 전망을 두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네. 나쁘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경제가 둔화되니 한국과의 교역이라든가 한국에서 수출하는 기계류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되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부양책을 더 쓸 것이다. 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부양책, 뭐 지금 금리도 한번 내렸고요. 지준율 네네. 조정했고, 네.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추가로 금리를 더 내리거나 예. 지준율을 더 내리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테고요. 네. 또 인프라 건설을 더 늘릴 것이라든가 네. 서비스업 관련된 규제 완화 이런 쪽으로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다. 예. 이런 전망도 제기가 됩니다. 중국이 기침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치아보험 요즘 광고도 상당히 많아서 네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지 점점 치아가 안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이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게 소비자 피해도 상당히 많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소비자원이 오늘 치아보험 관련된 그 피해 상담 건수를 집계를 해서 발표했는데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791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2012년이 404건, 2013년이 487건이었으니까 뭐 거의 배 가깝게 이렇게 피해가 좀 늘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나요? 보험 민원은 대부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 치과 치료라는 게 좀 모든 지금 현대 성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하를 예전에 뺀 거를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예.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는 그것도 다 우리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보험 모집인이 얘기해놓고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더니 약관에는 보험 가입 이전에 뺀 치아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또 보철 치료라고 해서 이에다 이렇게 씌워서 네. 이를 치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약관에 발치하고 스케일링만 보장을 해주고 보철 치료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아니, 작은 글씨로 예. 사실 숨겨놓은 거죠. 아니, 보철 그래놓고 치료는 보험금을- 제일 많이 하는 치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놓고 나중에 보험금을 타려고 하면 약관에 이런 게 있으니까 보상을 못 해줍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이죠. 그러니까 약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보험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 힘든데 네. 보험 모집인이 초기에 보험 가입을 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나한테 설명을 했다라는 증거를 갖고 있으면 예. 또 보상을 받을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뭐 녹취를 해놔야 되나요? 그러면? 녹취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설명을 하는 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거는 근데 사실 보험 가입을 할 때는 그냥 대부분 아는 사람한테 뭐 혹은 좀 그렇죠. 이런 설명 없이 그냥 하면서 이렇게 네.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보상을 받기는 참 어렵긴 한데요. 이 소비자들이 그 약관 내용을 꼼꼼히 좀 살피시는 것도 필요하고 보험사들도 보험 가입할 때 좀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네. 좀 근본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수박 유통 방식 저도 오프닝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 이게 원래 수박에는 꼭지가 T자형으로 달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쥐기도 쉽고 그다음에 이제 네네. 거기 물기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보면서 많이 골랐는데 이걸 다 네. 떼서 유통하는 방식을 추진한다고 하죠. 그렇죠. 이게 참 굉장히 사소한 일인 것도 같은데 네. 이게 돈으로 따지면 꽤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
수박에 T 모양으로 이렇게 꼭지를 예. 붙여놓고 유통을 해왔는데요. 이 농식품부가 오늘부터 요 T 모양의 꼭지를 1cm 미만으로 잘라버려서 유통을 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고시를 했습니다. 이게 그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창고 보관료 이런 걸 따지면 연간 345억 원에서 627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왜 꼭지가 있으면은 유통하기 힘든가요, 많이? 아무래도 그 꼭지가 떨어진 거는 또 상품 가격이 또 떨어지고 그럴 테니까. 그런 건 있겠죠. 예. 옮길 때도 좀 조심스러워야 할 테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월급하고 또 안 오르는 건 이제 아이 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다 그렇습니다. 오르잖아요. 근데 20년 네네. 동안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을 봤더니 네. 껌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식음료의 유통 소비 가격을 비교한 기사가 오늘 나와서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껌값이 지난 20년간 5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껌값이요. 예. 네, 예전에 껌값 그러면 진짜 싼 거를 말하는 게 껌값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껌값이 비싼 거를 지칭하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롯데 제과에서 만든 주시 후레쉬 껌이라는 게 1995년에는 200원에 팔았는데 네. 지금은 1,000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중량이 14g에서 26g으로 올랐고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긴 했는데 네. 하여간 상상 이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짜장면 가격은 어떻게 됐죠? 20년 동안 보면은? 짜장면 가격은 평균 가격이 있긴 한데요. 예. 2,200원에서 4,500원으로 약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껌값이 많이 올랐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룡 기자였습니다. 태혁이요? 그건 저 아니잖아요. 김우빈다운 연기 누가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일은 제가 해야죠. IS 동서처럼. 건설에 대한 A부터 Z 시스템. 이것이 IS 동서의 완벽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주의 건설회사 IS 동서.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휴대폰, 요즘 분실된 폰들은 대부분 중국 같은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요. 조직적인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2부에서요, 이 분실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임성빈 씨는 특별한 칠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순잔치 대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 환갑을 맞은 아내 김경남 씨도 환갑잔치 비용을 아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기념일 더욱 특별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결혼식과 돌잔치, 환갑과 칠순 행사의 축의금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최고가 됩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도 이제 반값 중개 보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시행이 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매매는 그동안에는 4개 구간이었어요. 6억에서 9억 구간이 하나 더 들어오면서 5개 구간이 되는 것이죠. 전세 또한 마찬가지예요. 3억에서 6억 구간이 하나 들어오면서 6억 이상 이렇게 4개에서 5개 구간으로 늘어나면서 매매 6억 9억이 중개 보수가 0.5 그리고 전세
전세의 기준으로 3억에서 6억까지를 0.4로 단일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크게 제도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중개보수 반값 시 정작 서민층은 혜택을 못 받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 제도는 소비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자, 매매 3억에서 6억이라고 하는 이 구간은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의 주요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1억에서 2억 살고 있는 정말 사회에 처음 들어온 초년생들에게 대한 혜택. 이 구간이 오히려 다소 이 구간을 저렴하게 하고 어려운 서민 경제의 양극화 해소 내지는 그런 제도의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전세 3억 이하에 대해서는 10원도 변경이 없어요. 모든 구간의 서민 전체적으로 반값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값 중개보수가 시행이 됐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뉴스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는데요. 크게 뭐 도움이 되거나 혜택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아직 몸에 와닿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중개보수 말고요. 전세가가 내려가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아이를 두고 있는 입장으로서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아이의 방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 너무 전세값이 비싸서 너무 난감합니다, 지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엔잡 반값 중개보수 시행 후 공인중개사 사무실 현장이었습니다. 집을 사야 하나? 전세를 월세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되신다고요? 갖고 있는 자산으로 대출까지 받으면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엔잡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직장,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 또는 거주를 위한 설계부터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까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원하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는 특급 찬스도 드립니다. 컨설팅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집엔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집엔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엔잡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수지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이젠 하이마트에서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스마트 설계 받으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잡사바 롯데리아 강정버거. 롯데리아.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잃어버린 내 휴대전화 어떻게 중국으로 가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출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퍼뜩 떠오르는 게 있죠. 아, 휴대폰.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상당히 좀 많을 텐데요. 휴대전화에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고 있습니다. 기능이 다양해진 만큼 분실했을 때 따라오는 타격은 엄청납니다. 그나마 휴대전화 찾으면은 다행인데 찾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근데요, 이렇게 없어지는 휴대폰이 중국으로 밀수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실과 습득의 경험이 있는 시민 한 분 모시고 얘기 들어보고요. 최근에 중국 밀수출업자들을 검거한 안양 동안경찰서 관계자분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대전화 분실을 해보신 분입니다. 청취자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여인엽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휴대전화 언제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한 재작년쯤인데요. 네. 택시에서 이제 놓고 내렸는데 네. 그걸 이제 분실을 하게 돼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찾으셨어요? 제가 한 2달 정도 있다가 경찰서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혹시 2달 전에 잊어버리지 않았냐, 네. 잃어버리지 않았냐 해서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찾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왜 2달이나 걸렸을까요? 그동안에 막 분실 신고도 하셨을 거고 위치 추적 같은 것도 해보셨나요? 네, 나름대로 경찰서 가서 이렇게 해봤는데 네. 제 본인 부주의이기 때문에 뭐 CCTV나 뭐 이런 걸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포기를 거의 하고 있다가 네, 완전히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다른 네. 핸드폰으로 이제 바꾸고 있었어요. 예. 바꾼 상태로 쓰고 있다가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그렇게 찾게 됐죠. 그렇군요. 경찰에서는 그럼 뭐라고 하던가요? 어떻게 찾아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다고 하던가요?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그런 업자가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공항에서 잡았는데 핸드폰이 200개인가 수백 개가 이렇게 같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회해 보니까 이제 제 이름이 나와서 네. 연락을 드렸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잃어버리시면은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거의 못 찾는데 저는 네. 좀 약간 특이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휴대전화는 그럼 원래 걸로 바꿔서 쓰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게 이제 제가 핸드폰을 중고 시장에서 네. 좀 더 안 좋은 걸 이제 사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네. 손에 이제 좀 익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이제 잊어버렸던 게 더 좋은 거니까 그걸 이제 엄마 바꿔드렸습니다. 예, 어머니를 드렸군요. 근데 네. 이제 휴대전화 잃어버리고 나면은 정말 요즘 휴대전화로 인터넷 뱅킹 같은 것도 모바일 뱅킹도 하고요. 네. 개인정보도 엄청나게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혹시 중국에 이거 넘어가서 내가 좀 피해를 본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려는 많이 했었는데 네. 다행히 이게 다시 제 손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이나 이런 게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연락처도 다행이네요. 그렇고, 예. 그래서 다시 찾은 게 이제 다행이죠. 그렇군요. 이게 정말 말로만 듣던 중국 밀수출 된다는 그런 케이스를 겪으셨던 것 같은데 네. 휴대전화 이제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뭐 특별한 방지책이 있나요? 술을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술을 줄이면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개인정보도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휴대전화를 분실해 보신 경험이 있는 청취자 한 분을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안양 동안경찰서 강력팀의 이호연 경감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연 경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3월에요. 지난달이네요. 휴대전화 한 200여 대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려고 했던 중국인 3명을 검거를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꼬리를 잡으셨나요? 네, 이번 사건은 우리 팀에서 범인들을 검거했는데요. 예. 조사를 해보니까 범인들은 주기적으로 인천항 주변에서 중국 선원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밀반출한 일당이었습니다. 네. 꼬리를 잡은 것은 이제 우리 정보원 익명의 정보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고요. 인천항을 통해서 중국으로 휴대폰이 밀반출하고 있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 잠복했는데 네. 거래하는 현장이 밝혀져서 그 현장에서 검거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휴대전화 이 밀수출하는 업자들의 특징이 있나요? 예, 과거에는 내국인이 이제 범행을 좀 주도했다면요. 예. 현재는 이제 중국이나 조선족들이 총책을 맡고 있고요. 예. 중국 여객선들이 이제 운반책으로 역할을 해서 범행에 가담하고 있어요. 예. 또 범행이 또 이제 치밀해져가지고 검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더 특징이 있습니다. 치밀해졌다. 예. 잠복을 일주일 하셨다고 했는데요. 예.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는 어떻게 기다리고 계셨나요? 일단은 배가 나가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여객선이 들어오는 날짜가 있어요. 네. 그 날짜별로 이제 그날 그 시간대에
근데 타고 내리는 그 시간대에 잠복을 주로 했었죠. 그래도 뭐 특징이 좀 보여야지 그 사람 가서 이렇게 검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희가 처음에 그 현장에 가서 잠복할 때는 처음에는 막연했는데, 네. 주변에 이게 이제 그 탐문하다 보고 잠복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목격하고 이랬는데, 네. 예. 이제 총책은 차를 타고 왔고요. 네. 이제 그 선원들이 자전거로 그 휴대폰을 운반한 걸 알게 됐어요, 저희가. 딱 느낌이 오시던가요? 그렇죠, 저희가. 예. 그러면 자전거로 운반할 때는 그 휴대폰이 해결되면은 뭐 자루나 가방 이런 데 담아가지고 오는 건가요? 일단은 총책이, 우리나라 총책이 트렁크 있잖아요. 네. 트렁크에다 그 박스에다가 그 비닐 포장을 해와요. 이제 파손되지 않게. 네. 이 뽁뽁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일일이 다 그 분리해서 네. 담아오면 한 박스로 한 3박스 정도? 230대 정도면 네. 그걸 꺼내서 자전거 뒤에 그 짐칸 있잖아요. 예. 거기다 묶어서 이제 그 선박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걸 잡으셨군요. 예. 예. 그럼 현장에서 이렇게 검거하면은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바로 구속되지는 않고요. 예. 이제 구속 사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형법상 있는데 네. 이번 사건 경우에는 일단은 휴대폰 대수도 많고, 예. 그리고 중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불분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구속 사유에 여건이 돼서 구속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한 200여 대 이게 이제 밀수출될 예정이었는데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치밀하게들 가져와서 모은 건가요? 이걸 보면 예. 피해자들이 좀 매우 조직적이에요. 예. 어떻게 조직적이냐면 각 지방마다 중간 매입책이 있어요. 네.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광주나 이제 그 안산 쪽에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렇군요. 예, 도난이나 이제 분실된 휴대폰을 주로 매입하고요. 이제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총책한테 넘기고 네. 이제 여기 총책은 운반책을 통해서 다시 중국 총책에게 넘기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그 총책이라고 한 분은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이고, 예, 그렇죠. 운반책들은 아마 이 자전거를 타고 선박에 넘긴 분들인가 봐요. 예. 그러면 중국 쪽에서 그거를 받고 뭐 돈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이제 돈은 여기 총책하고 그쪽 그 중국 총책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네. 근데 이게 거의 도난당한 휴대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들 이 매입을 한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휴대폰은 개개인을 다 소유자를 확인해 보니까요. 네. 거의 한 98% 대부분이 게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이었고요. 네. 그것도 주로 찜질방 있잖아요. 네. 찜질방이나 택시에서 뭐 술 먹고 두고 분실된 휴대폰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택시에서 분실하면은 뭐 불과 몇 시간 내에도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의 사실일 수 있는 걸로 이번 사건으로 확인이 되네요. 우리가 수사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거의. 근데 바로 이렇게 넘어간 경우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게 모집에서 어느 정도 한꺼번에. 대수가 돼야 예. 한꺼번에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근데 중국에 밀수출 되면은요, 이 분실하면은 자기 개인정보나 이런 걸 뭐 지우지도 못했고, 그대로 있는데,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은데요. 부작용이 있죠. 이게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헐값에 넘어가고 있죠. 근데 휴대폰에 남아있는 그 정보가 있어요. 네. 뭐 보이스피싱,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정보나 이제 금융정보가 이제 휴대폰 내에 저장돼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정보 유출이 되면 좀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휴대전화 이 밀수출을 도운 그 모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작물을 매입한 사람도 있고 운반책, 총책 다 있었는데요. 경찰에 이렇게 적발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은 그 형사처벌 대상은 이번 같은 경우는 작물을 매입한 자, 이제 운반한 자, 이거 보면 운반한 죄로 이번에는 이제 처벌을 받은 거고요. 네. 그 외에도 알선한 자, 보관한 자는 이제 모두 처벌 받아요. 예. 이제 형량으로 보면 7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밀수출업자들이 가져갔던 그 작물을 다시 압수를 하셨잖아요. 예. 이 휴대전화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번 사건에 저희가 딱 230대 휴대폰을 압수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소유자가 확인돼가지고 그 피해자들한테 돌려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나머지 휴대폰은 이게 주인이 안 나타난 경우에 이제 통화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도 주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 공매 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국고로 환수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고가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 비싸니까요. 이런 휴대전화 분실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그 평소 휴대폰 그 잠금 장치를 뭐 설정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네. 네, 잠금 화면에 연락 가능한 번호를 그 나타낼 수 있는 그 설정해 두면은 네네. 밖에 연락 번호가 있으니까 습득자가 또 빨리 찾아줄 수도 있겠죠. 네. 그래도 뭐 찾지 못하면 다시 뭐 가입 통신사에 연락을 하거나 분실 신고를 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과 또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조직이 있다는 얘기를 또 들어서요. 예.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많이 검거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양 동안경찰서 강력팀의 이호연 경감이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네,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흔히들 알고 있죠. 특히나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서 증거를 남겨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용 증명 우편이 뭔지 또 언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내용 증명 우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용 증명 우편. 뭐 저도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예, 내용증명 우편은 현재 그 우편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정하고 있는 편지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편지를 보내는 네. 발송인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우편물을 받게 되는 상대방이 있겠죠. 그분한테 편지를 보낼 때 어떤 내용의 문서, 그 안에 이제 어떤 일정한 저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겠죠. 네. 그것을 언제 발송했고 상대방이 이것을 언제 받았는지 그것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그런 제도죠. 아, 그래요. 그럼 보통 이제 부동산 거래 같은 네. 경우에 진짜 많이 있고요. 내용 증명이 우편이 오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이게 오가게 되나요? 정말 다양하죠. 그 내용증명 우편의 경우에는 일단 할부 거래나 방문 판매와 같이 이제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네. 충동 구매를 했을 때 법에서는 이제 일정한 기간 안에 마음대로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주거든요. 예. 권리를. 그럴 때 이거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분명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툼이 이제 발생하는 상황에서 네. 내 의사를 이제 분명하게 증거로 남겨두겠다 이런 목적에서도 사용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주신 것과 같이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 이 경우는 뭐 거래액수가 워낙 크니까요. 네. 중요한 의사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또 안전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죠. 특히 계약을 이제 끝내겠다. 이제 네. 해지나 뭐 해지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는요.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이제 효력을 인정해 주거든요. 네.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뭐 좋다. 뭐 입증도 편하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로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내가 이런 의사를 표현해서 이 사람을 줬다라고 하면 사적으로 되니까 증명이 안 되는데 우체국을 통해서 주니까 증명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정한 시간에 뭐 이런 의사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네. 그 의사표시를 수령했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이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일단 내용 증명 우편의 어떤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을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흔히 내용 증명 우편을 받게 되면 반드시 반박을 해야지 이 반박 안 하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인정돼 버린다. 이렇게 겁나잖아요. 알고, 그렇게 알고 계신 예.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 그 내용 증명의 효력이라는 것은 내가 일정한 내용의 우편물 그런 의사 표시가 담긴 편지를 상대방에게 보냈다. 그런 정도의 어떤 법적 효력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 표시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다시 따져야 한다는 말이겠고요. 예. 제가 만약에 요구하는 사항이 내용 증명을 통해서도 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결이 안 된다. 이러면 결국 당사자 사이의 어떤 분쟁이고 해결은 법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민사소송과 같이 이제 권리관계를 확정해야 되는 소송 절차를 다시 거쳐야겠죠. 그렇군요. 내용 증명만 받았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가 요점이군요.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내용 증명을 보낸 게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내용 증명을 만약에 너무 경솔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담아서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두면 네. 이제 나중에 정식으로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 법정에 그 부분이 증거로 제출됐을 때 뭐 오히려 상대방이 유리하게 그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또 확인도 안 된 거. 그렇죠. 우리 측 주장이 또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일관성이 없는 부분으로 비춰지게 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뭐 신중하게 생각해서 보내야지 성급하게 막 보내서는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제 법적으로 무슨 분쟁이 시작되겠구나라고 느낍니다. 예. 그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나 이런 부분을 몰래 감추거나 없애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용 증명 우편이 본인한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 보내야겠다.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죠.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군요. 이제 결투를 신청하겠다라고 했을 때 무기를 비로소 이제 상대방은 꺼낼 수도 그렇죠. 있는. 예. 그러니까 정말 시기나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언제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만약에 보내서 오히려 상대방이 그와 관련된 증거를 감출 수 있다거나 분쟁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내용 증명을 보내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 준비를 차근차근히 몰래 해두시고 가압류라는 절차는 이제 상대방 모르게 이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절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전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합의도 하겠다, 내지는 여러 가지 해결은 하겠다 말만 하는데 미온적으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법적인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둔다면 상대방이 이러다가 소송 정말 제기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협의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말이 통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어렵긴 하네요. 말이 통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렇겠죠. 내용 작성할 때 일정 형식이 있나요? 형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편법의 그 시행 규칙에서는 일정한 규격이라고 할까요? 그걸 정하고 있는데 내용 증명 우편 그 문서의 어떤 원본하고 등본은 A4 규격 용지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본은 이제 복사본일 텐데요. 내용 증명 우편 문서의 어떤 원본을 복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보관할 것 하나, 상대방한테 발송할 것 하나 이렇게 세부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가끔 이제 법무법인이나 어떤 변호사가 이제 대리해서 작성하고 발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혼자서도 작성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용을 뭐 어렵고 뭐 법적인 용어를 넣어야 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니까요. 뭐 좀 간결하고 분명하게 작성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이것을 왜 보내는지. 상대방에게 뭐 비난하거나 뭐 이런 감정 싸움하자고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유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 또는 일정한 기간을 줄 테니 그때까지 이행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뭐 계약을 해지하든지 법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십시오. 근데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이걸 안 받을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이렇게 도장을 미리 파놨거든요. 고무인을. 어떻게요? 고무인을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령하지 않은? 수령하지 않음 그냥 해서 다시 반송을 해줍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 봉투를 첨부해서 법원에 이렇게 뭐 받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내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강제로 일정한 의사 표시를
상대방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소를 접수하시고 소 제기하시고 예. 소장 안에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법적인 의사표시, 뭐 계약 해지를 하겠다든지 이런 걸 예. 넣어서 강제로 이제 상대방이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이메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이메일로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도 법적인 효력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메일 안에 보면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 이 수신 확인까지 가능하죠. 다 되죠. 예. 그것을 출력해서 또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게 그러면 내용 증명 우편이 되는 건가요? 네, 법적인 의미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편이나 이런 형식은 아니지만요.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였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4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소셜 커머스 업체 쿠팡, 이 자체 배송 서비스를 갖고 있어요.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게 불법이다, 일부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쿠팡이 이 배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접을 수도 없고 참 난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게 택배업체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유도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3부에서 국토교통부 얘기도 들어보고요. 또 언론 최초로 쿠팡 부사장 연결해서 로켓 배송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궁금증이나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에 0945번입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